어제 갑자기 무슨 유명한 탑 배우들끼리 연예 기사도 터지고 또 빙상계 이 성폭행 이런 기자회견에 손혜원이 나타나서 설치입니다. 이 타계민이 작품이에요. 좀 웃기는 거예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 여준영 젊은 빙상인인데 저 사람이 요즘 빙상계 성폭력을 폭로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손혜원이 나타나서 앉아 있다가 또 기자회견에 있어서 자신이 마치 주도하는 듯이 사회도 보고 그러다가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손이 지금 성폭력 공개할 정도입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내가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또 손혜원 사건을 철저하게 지금 물타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의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는 머리가 비교적 좀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이 첫 번째 이제 부분을 보면요. 국회의원이 되면 이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어떤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하는 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나 이런 부분이 이해 충돌이 생기면 벽지 신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손혜원이 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자기가 먼저 지난 16일 날 입장문을 통해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은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 최근 매입한 부지에는 이 기념관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손혜원이 대표를 맡았던 전시 행사 업체입니다. 손혜원이 회사도 참말로 많아요. 크로스포인트라고 하는 이 기업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브랜드 네이밍 회사, 지는 브랜드 디자인이라 이야기하더만요. 브랜드 디자인 회사가 있고 또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해외에 아마 손혜원이 지금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국가 예산 등을 가지고 밀라노 등지에 각종 한국 디자인 행사 등도 이렇게 여러 차례 주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 행사에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쓰고 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문화재단이 박물관을 관장하게 하고 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별도 이렇게 회사처럼 움직이고 또 박물관에 그 진열되는 낮은 칠기를 제조하는 것은 하이핸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의 이런 이 수많은 회사들이 서로 종으로 행으로 엮이면서 역할을 분담해서 했고 이번에 목포에 땅을 사는데도 언론이 아직 폭로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언론이 알고 폭로를 하면 손혜원이 데미지가 클 거라 생각해서 먼저 김을 빼려고 자뻑으로 말한 것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땅을 2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념관 부지다. 기념관 부지든 개나발이든 그건 네 생각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혜원의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손혜원의 남편이 15개 좀 가지고 있었고 그건 문화재단이에요. 그래도 핑계를 재단이라고 되는 겁니다. 어차피 손혜원 돈으로 남편이 이름으로 산 거지만 그건 별 의미는 없지만 재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조카 하나가 3개 또 하나는 보좌관 배우자 남편이 가지고 또는 이 손혜원의 척근들 이 자제들이 3명이 또 2개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혜원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직접적인 게 2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체는 자, 지난 1월 8일 목포시 복만동에 두 필지 매입가 1억 1270만 원으로 샀다는 겁니다. 자, 손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하던 2016년 3월에 이 업체 대표를 남편 정근의 앞으로 넘겼고 4월 당선된 후에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주식을 농협은행에 백지 신탁을 했습니다. 자, 대표를 남편한테 넘겼지만은 주식은 손혜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서로 부부간이라도 이런 거래는 정확하게 나눠서 하더만요. 그래서 유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은 지 나와바리가 문화계고 문화계로 가서 엄청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지가 지금 돈도 벌고 뭐 행사도 하고 정부를 이용해서 뭐 예산을 따내고 무슨 뭐 또 문화 거리를 지정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손혜원이 하던 사업이 문화계 사업이었으니까 서로 완전히 이해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백지 신탁을 맡겼다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원 수행 과정에서 공사적 이해 충돌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유 주식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또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주식 9,000주 4,500만 원과 남편 정씨의 주식 1,000주 500만 원을 2016년 9월 30일 날 신탁을 했는데 이 업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곳의 사내 이사는 남편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지혜 사고 남편이 이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신탁 후에도 매수자가 없어 업체의 임원 구성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은 건물을 2채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을 이름으로요. 그래서 손혜원은 30년간 브랜드 디자인 회사로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 온 크로스포인트에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다고 매입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 회사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 지시, 의견 표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자 대표이사인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정근혜는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거는 손혜원이 산 것이죠. 그래서 야당은 명백한 불법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지 신탁은 막힌 쪽에서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농협에 맡긴 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주식을 누가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다가 맞아 죽으려고요. 자, 그래서 이 손혜원이 이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1월 8일까지만 해도 뻔뻔하게 이 사건이 터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남부지검이 목포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고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을 했다 합니다. 검찰의 수사 핵심은 손혜원이 이 피감기관, 문화재청 등에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만든다라는 소리를 사전에 들었는지가 핵심이라는데요. 자, 이걸 한다라는 정보를 알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또 이 문화재 거리, 자기가 집을 사놓은 문화재 거리가 등록 문화재가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도 직권 남용죄가 되고, 또 조카들에게 몰래 돈을 줘서 건물을 사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 손해원 거라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즉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되겠죠. 자, 손혜원의 지금 박물관도 드디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 박물관이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제 이 플래그십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플래그십이 어려웠는지 그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었는데 별로 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중들을 보면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한번 찾아서라도 보고 보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플래그십이라는 거는 기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이렇게 이 바다에서 해전을 벌일 때 그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그러니까 배가 그걸 총지휘를 하잖아요. 앞으로 가라 하고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넬슨 제독이 탄 배라든지. 그래서 이 해전을 벌일 때 제독이 탄 배가 그게 기함, 플래그십.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는 깃발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가라, 포를 쏴라. 이 깃발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깃발을 올려놓고 있는 배라고 해서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명품 업체들이 청담동 같은 데서 별로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밤에도 삐까뻔쩍하게 잘 인테리어 된 이 샵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플래그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혜원의 이 이태원 낮은 칠기 박물관은 대중들이 뭐 거기 항상 보러 가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엄밀하게 그걸 뭐 부탁할 거 있거나 살 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씩 둘러보고 차 한잔 마시는 자기만의 공간이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플래그십이다. 스토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청담동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 살 자신이나 재력이 안 되는 사람이 플래그십 스토어에 문 열고 들어가서 한번 훑어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게는 항상 비어 있는 듯 하지요. 자, 손혜원의 이 박물관도 항상 비어 있는 데 됐고, 뭐, 가끔은 그 근처 살았다는 사람이 어제 뭐 연락을 해왔어요. 가끔은 와인 파티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건을 엄밀히 고위층에게, 상류층에게 파는 그런 장소였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미등록 시장, 이 박물관으로 미등록 시설로 그야말로 개인 이 컬렉션 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박물관은 설립 5년이 지나서도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고 이 광역지자체가 그걸 관장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고 뉴스를 보고 거기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다 하고, 그래서 박물관은 이 박물관으로 등록되려면 몇 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설 박물관이 그런 요건을 갖추면 박물관으로 등록을 받아주고, 또 등록을 받아주면 입장료를 받으려면 입장료를 또 받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시립박물관장 A씨는 박물관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공성이 있는 박물관이 아닌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낮은 칠기 박물관을 조선일보 기자가 21일 날 찾아간 모양이에요. 방문자가 배를 눌러야 열어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거기서 배를 눌러갖고 나 이거 좀 봅시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박물관이 아닌다는 거죠. 손혜원은 지 박물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목포에 땅을 샀다. 그러면서 매입한 건물과 토지가 박물관 이전 부지이기 때문에 누가 욕하지 마라.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공적인 기관이자 내 거냐? 내가 보관하고만 있는 거다. 수집했고 내 돈을 들였지만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낮은 칠기 박물관이 아마 그런 기사가 나기 전에 처음으로 이건 박물관이 아니라 일종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하는 걸 어제 아침에 녹화를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이제 그게 사설 시설이다라고 나왔어요. 언론들 좀 빨리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1층은 창고 같은 느낌을 주는 판매 공장이고 이제 전시 공간은 지하에 있었는데 1층에서는 지방무형문화재 비장인의 주칠 오칠함을 160만 원에서 170만 원에 팔고 있다.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입수한 2014년 9월 2일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창립 총회 문서에 기획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하고 생산 유통은 하이핸드 코리아가 하고 또 전시하고 교육은 박물관이 하고 판매는 하이핸드 코리아가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박물관은 전시 공간, 그건 상품 전시 공간이고 그 파는 돈은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이핸드 코리아로 들어간다. 그런데 하이핸드 코리아가 그 1억 8천만 원을 주고 데미안 허스트한테 이 뭡니까? 이 낮은 칠기를 팔았다잖아요. 그럼 그 판 낮은 칠기 가격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이핸드 코리아로 들어가고. 그럼 거기에 낮은 칠기 생산한 사람은 그건 노동자, 저임금, 최저임금 노동자로 손혜원이, 저는 손혜원이 자꾸 최순실로 이름이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 녹화에서도 NG를 몇 번 냈는데 역할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가 있으면서 이윤의 목적 사업 재투자, 이윤의 목적 사업 대투자라고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재단 운영 모델 구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박물관, 하이핸드 코리아가 결합해서 낮은 칠기를 비롯한 전통 공예품을 기획, 전시해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판매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은 이태원에 낮은 칠기 판매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전통 공예품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마치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공성을 가진 박물관인 양 포장을 해놓고 또 그거 소유주를 재단법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화해서 해놓고 박물관에서 물건을 컬렉션 자기가 수집한 생산한 물건을 전시해 놓고 거기 와서 사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물건을 살 수 있구나.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저 모나리자의 미소 저 그림을 내 좀 사고 싶은데 파세요 하다가는 빰 맞거나 경찰에 잡혀가겠지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신라 그 금관총에서 나온 금관을 나한테 좀 파시오 하다가 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혜원의 박물관에 가서 저기 전시된 거 좀 파시오 하면 팝니다. 이게 박물관입니까? 자, 참 손혜원 놀랍습니다.